커피잔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반갑습니다. 디자인 아담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여기 경상남도 남해 조용한 마을인데 저희 디자인 아담의 세렌디피티 모델 17.5평형 모델을 중간에 저희가 이제 한참 시공하고 있는 현장으로 와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모습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러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와봤네요. 그래도 일정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던 것 같아요. 작업 일수로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지기도 했고 또 일하는 동안 일기도 좋아가지고 일정에 차질이 없이 그렇게 완공이 됐네요. 와서 여기 이제 건축주분을 만나 뵀는데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자주 와보지도 못했는데 뭐 모든 걸 그냥 알아서 완벽하게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기분이 조금 업이 됐어요. 여기 잠깐 살펴보면 여기가 기존에 이제 여기 땅에다가 농막을 시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셨겠죠. 공간적인 부분도 제약이 좀 있고 또 어닝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안 되는 지역들이 또 많죠. 어닝을 또 철거를 하신 모양이에요. 가족분들이 와서 좀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는 세컨하우스가 좀 완전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계약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이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바깥의 부분을 보면 이 외장재가 세라믹 사이딩이잖아요. 이 외장재가 조금 고급 외장재이죠. 작업을 할 때 로스도 많이 나고 또 시공비도 많이 들고 또 자재 단가 자체도 좀 비싼 편이긴 한데 다 완성을 해놓고 보면 굉장히 집이 고급스럽더라고요. 묵직한 느낌도 있고 작은 집이지만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는 무게감이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주택이 완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장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오염에도 강하고 내구성도 좋고 거의 뭐 대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졌죠. 단점은 시공비가 좀 비싸고 자재비가 약간 더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생에 집을 짓는 경우가 거의 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만족하고 쓸 수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집을 지면 이 세라믹 사이딩을 꼭 사용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은 이쪽 부분에 파티오 창 앞쪽에 뭐 어닝을 설치를 하셔도 되는데 여기 부분은 이제 바닷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비바람이 많이 들치기도 하겠죠. 여름엔 태풍도 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치로 시공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관도 기존 포치보다 조금 더 넓게 길게 빼서 비바람도 막아주고 여름에 또 해가 높게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차양 역할도 해주겠죠. 앞쪽으로 경사가 진 부분에 빗물바지를 시공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됐네요. 그래서 한쪽으로 모여서 우수관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지붕 위쪽이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경사가 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빗물바지를 시공을 해서 물이 모여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현장에서는 다 시공을 해드리는데 저희 공장에 전시되어 있는 모델하우스에는 빗물바지가 시공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 부분도 기초 아래쪽 부분도 합성목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내서 막아준 부분이 또 눈에 띄네요. 깔끔하게 마감 작업이 잘 된 것 같아요. 전실에 들어와 봤는데요. 조명이 예쁜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래쪽도 띄움 시공을 해서 간접 조명을 시공을 한 게 눈에 또 띄네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비워놔서 뭔가를 이렇게 올려놓거나 DP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발장 공간, 또 수납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3단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외기를 한 번 더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여름에 냉방을 하고 겨울에 난방을 했을 때 바깥의 온도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또 안에 있는 온도가 바깥으로 나오는 걸 막아줘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겠죠. 여기에는 널찍한 필수창이 시공이 돼서 저 있으면 이제 봄이 되고 할 텐데, 이제 나무에 꽃이 피고 하면은 굉장히 액자처럼 풍경이 또 펼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생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래쪽에 뭐 침대를 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게 소파를 좀 편안한 소파를 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윈도우 시트를 설치를 하면 수납 공간도 해결이 되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니까 굉장히 극박시설에 이렇게 놀러온 기분이 딱 들어서 너무 좋네요. 우리 가족만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로망이 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창호가 정말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1등급 창호예요. 일반 뭐 이중 샤시 뭐 이런 거하고는 성능이 비교가 안 되죠. 3중 유리로 되어 있는 시스템 창호. 그래서 차음 성능도 우수하고 단열 성능도 굉장히 우수해가지고 전 창호를 다 3중 유리로 된 시스템 창호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크고 넓은 창들이 많이 들어간데도 겨울에 사용을 해보시면 바로 표시가 나죠. 난방이야 뭐 난방을 굉장히 보일러를 많이 틀면 뭐 기름값이나 전기비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집은 따뜻해질 수 있겠죠. 근데 에너지 전기료를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뭐 철골이나 경량 철골 구조나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절반도 안 되는 난방 비용으로 난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 목조주택이라는 게 시공만 정확하게 잘 되면. 근데 특히 저희 주택들은 제일 첫 번째로 만족하는 게 외관도 이쁜 것도 이쁜 건데 단열 성능이 너무 좋다. 겨울에 써보신 분들은 집을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잘 지었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열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네. 여기 이렇게 깨알 시공이 돼 있네요. 아트월이 시공이 돼서 이쪽에 TV를 이렇게 설치해서 보실 수 있게끔 인터넷 단자하고 콘센트가 시공이 돼 있고, 이쪽에 있는 뭐 이 시계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위쪽에는 실링팬이 또 달려 있어가지고 여름에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한 열기가 또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난방 열기를 또 순환시켜주는 서큘레이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요즘에는 시공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계단도 또 조금 더 넓게 시공이 됐네요. 저희 모델하우스하고 다른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저희 모델하우스에서는 여기에 보조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기역자용 싱크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상부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 또 이쪽에는 후드가 시공이 되어 있고, 또 여기는 하이라이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비용을 약간 추가를 하시면 인덕션으로도 시공이 되겠죠. 기존에 저희가 그 남양주 세렌디피티 모델 시공화 때 느꼈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그 한샘하고 거래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실망한 부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자체 브랜드로 싱크를 바꿨는데 저는 훨씬 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더 마음에 들고 시공 퀄리티는 훨씬 더 좋네요. 대기업 그 한샘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이제 아무래도 대리점 체계의 한계겠죠. 대리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마다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또 본인의 성품이 다 다르시겠죠.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품질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기존에 애를 많이 먹었었고, 일정도 그렇었고, 브랜드 인지는 조금 낮지만 정말 약속을 성실히 이행을 해주는 업체고 이제 거래를 하게 돼가지고 기존부터 계속 거래를 해왔었는데, 기존에는 농막 제품에만 저희가 적용을 했었거든요. 네, 고급 주택도 충분히 그분들이 탈 수 있는 역량이 돼서 앞으로는 계속 그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냉장고를 놓고 사용을 하시면
편하겠네요. 여기가 화장실이네요.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 화장실에 비치된 도기라든지 가구들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기존에 저희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깔끔하고 이쁜데 저는 지금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게 더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동식으로 주택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단차를 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현장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은 화장실 욕실 쪽 바닥을 단차를 둬서 내려서 이렇게 물을 저희가 사용을 하더라도 주방 쪽으로 튀지 않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칸막이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조금 더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계단 아래쪽 공간에 이렇게 온수기가 저쪽에 이제 온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잡다한 물건들을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저희가 쓰는 난방 방식은 히팅 케이블이 아래쪽에 다 지나가고 전자파 걱정이 없는 전기를 사용을 해서 난방을 하는 방식인데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우수하고 고장 날 일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가스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난방비가 적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추천해드리는 난방 방식이죠. 마루도 기존 마루보다 색상이 조금 더 밝은 거를 시공을 해서 집이 더 화사해 보이네요. 2층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스텝 등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3로 스위치로 제가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센서 등으로 하셔도 되는데 아래쪽에서 켜고 위쪽에서 끌 수 있게 또 위쪽에서 켜면 아래쪽에서 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또 핸드레일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계단을 올라와서 보니까 저희 전시장에 있는 모델하우스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네요. 벽 쪽을 활용해서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모델하우스에는 2층에 화장실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장실을 추가하시게 되면은 아래층을 내려가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화장실을 저희가 설계에 또 반영을 해서 그대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실 때 원하시는 경우 2층에도 이렇게 화장실 넣으시면 사용하시기 편리하시겠죠. 여기 2층에서 보는 뷰가 정말 예술이네요. 여기서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저쪽에 바다, 섬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정말 부럽네요. 여기 2층에도 여기가 침대 머리맡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스폴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아늑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여기에 침대를 놓고 쓰시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조그마한 소파를 놓으셔갖고 앉아서 바깥 풍경을 거의 하루 종일 멍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드네요. 여기 계단 쪽에 달려있는 조명도 센스가 있고 제가 예전에 그 전원주택 분양하는 현장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굉장히 막 4억, 5억씩 하는 고급 주택들인데 마감이 쏙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고가의 주택은 아닌데도 물론 타 회사에 비하면 금액대는 좀 있는데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마감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기존에 그 세렌디피티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2층이 거실이 있고 방이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문이 달려있지는 않지만 2층의 내부 공간이 넓었다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공간을 약간 줄이고 바깥에 포치 공간을 조금 더 넓혔죠. 테라스 공간을 구성을 해서 바깥 공간을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야간에 봐도 집이 굉장히 근사할 것 같아요. 여기 또 데크등이 켜지고 또 여기 위에서 차를 한잔 마신다거나 맥주를 한잔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큰 집은 아니지만 구성도 알차고 정말 편안하게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 집 예전에 보면은 여기를 야외 테라스를 평지부로 해가지고
그거는 아무리 방수를 잘해도 어딘가에는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잖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1, 2년은 뭐 문제없이 쓸 수 있을지 몰라도 한 3, 4년만 지나가도 분명히 어딘가에는 누수가 돼서 문제가 생기더라.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시공하는 회사들은 없겠지만, 그래서 야외 베란다나 데크를 시공할 때는 굉장히 피해야 되는 공법 중에 하나다. 그 얘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시공을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경사로 잡아줘서 물이 다 흘러내게끔 처리를 하고 완벽하게 방수가 된 다음에 그 위에 구조물로 다시 수평 작업을 하고 이렇게 데크 작업을 하게 되면 누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집을 새로 지었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잡아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겠죠.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특히 방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집을 처음에 계약할 때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살면서 고객분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시공회사에서 정확하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네요. 카메라를 CCTV를 설치할 수 있게끔 미리 배선 작업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깔끔하게 나중에 보안이나 방범을 위해서 카메라를 보통 많이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이 노출이 되지 않게끔 메리 시공이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고, 이 고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선쉐이드라든지 뭐 타프를 이렇게 칠 수 있게끔 이렇게 고리를 신경 써서 또 시공을 해서 달아드렸네요. 그 부분도 좀 눈에 띄네요. 여기 고객님, 사모님께서 이렇게 과일이랑 차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까워서 먹을 수가 없네요. 저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고객분들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는 또 저는 좀 상대적인 인간이라 그럴 때는 또 다독하게 제가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일을 하면서 저 스스로가 너무 힐링도 되고 또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네요.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달 말에, 영상이 언제 업로드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3월 말에 이전을 해서, 원래는 안성 쪽으로 저희가 가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거기 땅이 공장이나 전시장을 짓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고 다시 허가가 들어가겠죠.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일부 성토 작업도 해서, 성토를 하고 나서 바로 집을 짓게 되면 좀 집안이 침하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화성 쪽에 지금 저희가 정남면에 있는데 향남으로 공간이 조금 괜찮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전시장 겸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전을 할 계획이에요. 영상이 나갈 때쯤 아마 이제 이사가 다 됐을 텐데, 방문을 하실 때는 저희가 주소를 따로 공지를 올려드릴 건데 그쪽으로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이번 달에 말에 공장을 이전을 해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저희가 또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죠. 전화번호나 이런 거는 뭐 바뀐 게 없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미리 전화를 주셔야 저희가 또 혼선이 안 되게끔 또 안내를 해드리겠죠. 날씨가 풀려가지고 지금 이제 계약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 기존에 저희하고 계약하셨던 분들이 남양주도 그렇고 여기 새로 또 추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존에 조금 작게 하셨던 분들이 집을 조금 더 이제 농막으로 하셨던 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전화 주셔가지고 코엑스라든지 이렇게 박람회, 건축 박람회 전시 출품을 안 하냐라고 문의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해서 방비담회를 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는 한 달에 뭐 한 채를 하든 두 달에 한 채를 해도 좋은데, 집을 좀 한 채 한 채 좀 정성스럽게 작품성 있게 저는 만들어 하자 없이, 그렇게 고객도 만족스럽고 저도 저희 직원들도 만족스럽게 그런 걸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또 파업체들은 또 뭐 대량 생산의 시스템이 맞춰진 회사들도 있겠죠. 거기는 그 회사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죠. 가격이 조금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다거나, 물론 뭐 품질은 또 제가 자부를 하지만 그런 회사 제품들을 보면은 이렇게 또 완벽하지는 또 않겠죠. 장단점이 있다. 어느 게 좋고 나쁘다 이걸 떠나서 각 회사마다 그런 부분에 특색이 있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출품을 저희가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못 하는 이유가 거기 한번 출품하려면 비용도 물론 많이 들지만, 출품을 하게 되면은 단시간에 계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무리하게 또 약속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잘못 도는 경우들도 제가 예전에 본 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규모를 막 키워가지고 막 대량 생산해가지고 막 많이 찍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고, 한 채를 짓더라도 제대로 하자. 조금 쉬운 말로 저 뭐 좌우명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안 할 거면 손도 대지 말자. 저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뭐 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큰 행사에 출품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많은 고객들을 상대를 해야 되고, 또 무리해서 약속을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게 일일이 다 케어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 출품하는 거를 저희는 자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영상을 보고 찾아오시고 전화 상담해 주시고 찾아와서 계약하시는 분들만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큼 일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출품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희 디자인 아담이라는 회사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서 향후 조금 더 안정이 되면 그렇게 한번 또 출품을 할 생각은 있는데, 당장은 뭐 그런 계획은 없네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회사의 규모를 막 키워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가지고 막 부자가 돼야지, 그러면 좋겠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내려놓고 그냥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남들이 했다고 해서 그게 막 좋다고 해서 그거를 따라하는 그대로 카피를 해서 우리 제품처럼 내놓는 회사들도 있던데, 정말 저는 그런 거 극혐, 너무 싫어요. 자존심도 없고 전문성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뭐 설계 인력도 없을 것이고, 뭐 제대로 된 경력 하나 낼 수 있는 인력 평당 얼마예요. 정말 전 답답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 평당 얼마라는 거를 회사가 정하나? 집을 짓는 고객, 내가 평당 얼마짜리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평수의 주택이라도 평당 1,000만 원짜리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 평당 뭐 300만 원짜리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단열 규정이나 이런 걸 지키려면 평당 뭐 400 이하로 집을 짓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평당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규모, 그리고 사양, 구성을 이렇게 충분히 업체에 전달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견적을 상세하게 미리 뽑아서
오차를 죽여 나가는 죽여야 하겠죠. 그리고 처음엔 계약할 때 약속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완공이 됐을 때 이행이 됐는지를 서로 확인을 해서 최대한 그런 오차를 죽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컴퓨터로 사실 그렇게 뭐 계산하고 변적하고 하다 보면 뭐 그게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이 업계가 평당 얼마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평당 얼마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새로 이사한 전시장과 공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디자이너들 항상 믿고 맡겨주시고 또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